방출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소년 활동론 출석 대체 과제물 특강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뵙게 되었는데요. 우선 너무 아쉽습니다. 출석 수업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뵈야 되는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출석 수업이 전면 취소가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출석 대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고, 출석 대체로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도 있지만 우리 대학 차원에서 모든 출석 수업의 대체는 과제물로 부과를 하라, 이렇게 이제 통일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출석 수업 때 여러분들을 만나 뵈야 되는데 출석 대체 과제물로 이렇게 부득이하게 이번 학기에 한해서 변경된 점 굉장히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저 역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과제물을 작성하시더라도 뭔가 조금 더 유익한 과제물 작성을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고, 또 더더욱 과제물을 잘 작성하셔서 30점 만점을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여러분들에게 특강이라고 하는 것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데 좀 초점을 맞춰서 과제물을 작성하실 것인지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잘 따라 주신다면 여러분들 틀림없이 과제물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크게 시간은 많지 않지만 한 6가지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목차대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선 뭐 잘 알고 있다시피 2020학년도 올 1학기에는 이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의 그 모든 시스템을 전부 다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면대면 수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 출석 수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 활동론은 원래 출석 수업 교과목인데 출석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 대체로 돌릴 수밖에 없었고, 대체 중에서도 과제물로 가게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번 학기에 한해서만 이길 바라고요. 이게 조만간에 종식돼서 여러분들이 끝나면 5월 달이라도 끝나게 되면 각 지역 대학으로 제가 특강으로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시험도요 70점이잖아요. 그런데 기말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또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공간 확보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그런 분석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기말 시험이 불가능한 상황, 대면 시험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을 또 공지해 드릴 방침이에요. 그래서 학교의 그 공지 사항에 좀 귀 기울여 주시고요. 기말 시험도 원래는 객관식으로 치르게 되지만 이거 역시도 상황이 길게 갈 경우에, 코로나 사태가 길게 갈 경우에는 또 이것도 또 변화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 인지하시라고 이 표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활동론 과제물 주제는 이거였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제청소년 성취 포상제, 일명 에딘버러 포상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국제청소년 성취 포상제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물 주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실지 하셔야 될지 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자, 우선 먼저 활성화 방안을 만들기 전에 국제청소년 성취 포상제가 무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와서 어떤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현황은 뭐고, 그 과정에서 잘 되고 있는 점은 어떤 거고, 좀 어려운 점 또는 장애 요인, 또 활성화되는데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활성화 방안을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세 가지로 조금 쪼개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과제물을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국제청소년 성취 포상제에 대한 그런 핵심적인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설명하시면 돼요. 국제청소년 성취 포상제의 역사, 활동 단계, 포상 단계, 활동 영역, 그리고 원칙,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포상제가 우리나라에서 언제 들어왔고 어떻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셔서 보고서에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점을 조금 뽑아내 보시고 이 포상제가 보다 더 청소년 교육 현장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겠는가,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써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두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세 가지가 될 수 있고요. 그건 여러분들의 그 생각에 따라서 다양하게 숫자는 결정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제물 작성법 포인트 1, 포상제 설명. 포인트 2, 포상제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뭔지. 세 번째 포인트,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서 과제물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먼저 국제청소년 성취 포상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우리 교재나 강의에서 다루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과제물 작성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는 차원에서 여성가족부가 만들어낸 홍보 동영상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잠깐. 잠깐 다시 하면 안 될까요? 뭐라고 말해야 되지? 꿈을 위해 도전하고 싶다면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에 참여해 보세요. 나에게 포상제는 마중물이다. 삶의 원동력이다. 제2의 도약이다. 또 다른 발견이다. 친구다. 거울이다. 탄소다. 해피바이러스다. 나를 찾는 길이다. 청소년 여러분의 아름다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1956년) 영국 에딘버러 공작과 교육학자들에 의해 처음 시작된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는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고 숨어있는 끼와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제적인 자기성장 프로그램입니다.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는 만 14세부터 25세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을 위해 함께 일하는 단체들을 통해 전 세계 140개 이상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의 한국 사무국 역할을 위탁받아 2008년 임시회원국으로 시작해 2013년 세계 최초로 국제포상협회 정회원으로 인준받았습니다. 국제적으로 우수한 활동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 사무국은 2014년에는 포상제를 처음 고안한 에딘버러 공의 3남인 에드워드 왕자를 한국으로 초청해 국제금장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국제청소년 성취 포상제는 타인과의 경쟁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도전이라는 비경쟁성의 원칙과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 평등성의 원칙 등 10가지의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5가지 영역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청소년 성취 포상제의 장점은 자기주도성과 융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게 계획을 세워 꾸준하게 성취해 나간다는 주도성이 좋은 점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자기개발, 신체 단련, 봉사, 탐험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목표를 이루어가는 데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은 청소년이 타인이나 지역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나눔 활동으로서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포용력을 기르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어 보다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연말 봉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때 아이들이 너무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서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 봉사활동을 통해서 매주 아이들과 만나다 보면 이 아이들도 많이 밝고 활동적이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봉사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 개발 활동은 실용적 기술을 습득하는 영역으로서 경험이 많은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다거나 평소 자신의 취미, 특기 영역을 보다 심도 깊게 탐색해보고 발전시킬 수 있는 활동입니다. 편지를 쓰거나 선물에 글귀를 제가 직접 써보고도 싶고 또 여름이면 제가 부채를 꼭 들고 다니는데 그 흰 부채 위에 제가 직접 쓴 글귀를 덧붙여서 들고 다니고 싶어서 캘리그라피를 자기 개발로 선택했고요. 또 제가 편지 한 장을 쓰더라도 오래 간직하고 싶게끔 만들고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신체 단련 활동은 체력 증진과 건강 관리를 위한 체육 레저 활동을 말하며 올바른 자기관리 습관을 형성하고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에 효과적이며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활동 영역입니다. 저는 신체 단련 활동을 통해서 마라톤 풀코스 완주하기라는 목표를 세웠고 그를 성취함에 따라서 많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아무리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나는 현재 마라톤 중이다라는 생각 하나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탐험 활동은 청소년에게 낯선 환경과 문제 상황 극복이라는 특별한 도전 과제를 제시합니다. 특히 다른 청소년 활동과는 차별화된 영역으로서 자연 환경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체득하게 되어 도전 정신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특색 있는 영역으로 손꼽힙니다. 평창에서 21km 이상을 걷는 거를 목표로 해서 탐험 시작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거 어떻게 이거 왜 해야 돼 이러고 있었는데 딱 하고 나니까 진짜 이래서 도전을 하는구나 싶었어요. 정말 그래서 딱 뭔가 뿌듯함, 내 자신을 이겨낸 듯함 그런 거 있었어요. 합숙 활동은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장소에서 합숙 활동을 하며 가치 있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청소년의 관심과 경험을 넓힐 수 있는 활동입니다.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는 온라인 포상 정보 시스템을 통해 운영기관을 검색하고 운영기관의 포상 담당관과의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 청소년은 온라인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활동 기록과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활동 영역별로 성취 목표를 달성하면 참가자의 연령과 도전 기간에 따라 금장, 은장, 동장의 포상을 받게 됩니다.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 제도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제도입니다. 도전하시고 성취하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화이팅!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는 청소년 여러분을 위한 제도입니다. 청소년의 포기하지 않는 도전을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잘 보셨죠? 한 7분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를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 동영상을 좀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데요.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도 있고 또 한국형 포상제라고 그래서 자기도전 포상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면 조금 더 탐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래 원 풀네임은 The Duke of Edinburgh Award예요. 에딘버러 공작상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에딘버러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영국 여왕의 부군이죠. 남편분인 그 성함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함을 따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영국 여왕의 부군의 이름을 딴 에딘버러 공작상, 에딘버러 포상제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이제 키워드가 맨 마지막 부분에 김용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도전하게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로 하여금 도전하라. 그리고 그 각각의 도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취의 즐거움을 맛봐라. 그리고 나름대로 그 성취를 통해서 보상을 받는 내적으로 충분한 심적 보상 그리고 바깥에서 외부 사람들의 그런 격려와 박수와 그리고 나름대로 칭찬 이런 여러 가지 보상들을 받으면서 즐거움을 만끽하게 하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춘 그 제도 청소년 프로그램이 그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분이 에딘버러 공작입니다. 제가 1956년에 했는데 여러분들 과제물 작성하시면서 과제를 참고 자료를 보다 보면 14에서 25세 또는 14에서 24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헷갈리시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만 14세 이상에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10만으로 해요. 무조건 외국 나이는 만이잖아요. 영국 프로그램이니까 만 14세가 되는 그 날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만 25세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 25세 미만, 즉 24세까지, 만으로 24세까지면 되고 만 25세가 되는 그 해의 생일날 전날까지만 이게 금장까지 다 끝나면 또는 그 은장, 동장 프로그램이 다 끝나면 포상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건 상관없는데 동장, 은장, 금장을 줄 때는 바로 이 연령대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 한국하고 잘 안 맞아요. 한국은 이때 한참 입시에 매몰될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어떤 제도가 생겨요? 수요가 있는 초등학교 저연령 때 또 중학교 1학년, 2학년 요 정도 즉 중학교 2학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입시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청소년 성취 포상제 참 프로그램 좋은데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입시하고 잘 안 맞다 보니 좀 저연령들 할 수 없어요? 라고 했더니 영국에서 에딘버러 공작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자기도전 포상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56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왔고요. 지금 2005년 그때 당시에 세계 127개국이라고 했는데 이제 5개 나라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132개국에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다. 포상 영역, 포상 단계를 보면 탐험활동, 자기개발, 봉사, 신체 단련 그렇게 동장과 음장은 4개의 영역을 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금장은 거기다가 합숙활동을 하나 더해서 총 5개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참가 가능한 연령은요. 동장은 만 14세 이상이면 되고요. 은장은요. 만 15세 이상이면 되고요. 금장은 16세, 만 16세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우리 홍보 동영상에서도 나왔다시피 이 철학이나 원칙 이것에 대해서 우리 참고 자료를 제가 제시했으니까 거기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포상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132개국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 영역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국가별로 이름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고 또 변형해서 쓰기도 하고 문양도 그 각각의 나라에 맞춰서 또 하기도 하죠. 물론 영국에서 시작해서 영국의 연방 국가들로 이렇게 퍼져나갔는데 보면 132개 나라에서 참여하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이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인지 대충은 여러분들이 감 잡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포상 단계별 최소 필요 시간은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과제물을 작성하시면서 두 가지에 초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일단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와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핵심적인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만 한다고 해서 만점 맞지 않아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나라에서 성취포상제가 활성화가 잘 안 될까? 걸림돌이 되는 건 뭘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뭘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한번 솔루션을 이 과제물 맨 뒷부분에다가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없으면 절대 만점 못 맞습니다. 이게 포함되어져야만 하고 이것은 카피가 불가능해요. 앞부분은 카피가 가능하겠지만 포인트 2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은 여러분들이 독자적으로 고민하셔서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이에요. 보고서 분량은요 3페이지 내외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더 넘어가는 것은 허용은 가능하겠으나 가급적이면 3페이지 넘는다고 좋은 점수 드리지 않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활성화 방안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깔끔하게 정리돼서 제시되고 있는가 그걸 중심으로서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장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서론, 본론, 결론 이 구도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글을 쓰시라는 거 무단 복제 금지입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재나 아니면 참고 문헌을 이렇게 가져오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 이외의 나머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제시하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글을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 자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도서관도 문 닫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구하기가 힘들어 하셔요. 그래서 제가 세 군데를 추천합니다. 우선 우리 교재에 정리되어져 있는 이 자료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제 홈페이지 자료실에 3개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효과성 연구 보고서 여기에 또 요약이 되어져 있고요. 포상제 참여 청소년 활동 경험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작년 12월 말에 나온 대한민국 청소년 백서 여기에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요약되어져 있는 지금 현재 현황이죠. 그것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잘 작성하실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한민국 그 청소년 활동 정보 서비스 이청소년이라고 해서요. www.youth.go.kr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청소년 활동이 있고요. 청소년 활동을 뚝 치면 이게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요 란이 있어요. 이 란으로 들어가면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란 무엇이고 운영 모형은 어떻고 운영 체제, 역할, 원칙과 철학, 역사와 운영 현황, 국제본부와 유관기관 정보 이렇게 쫙 나와져 있거든요. 자, 이 세 가지의 사이트만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과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요약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활성화 방안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감 잡으셨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참고문헌을 표기할 때 미국 심리학회 APA 출처 표기법을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자 쓰시고요. 저자 뒤에 괄호하고 출판년도 쓰시고 점, 그 다음에 책 제목 점, 출판사 소재지 출판사.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 교육 개론이다. 그럼 청소년 교육 개론이 책 제목이잖아요. 이 책 누가 쓰셨죠? 송대영 교수님께서. 책 저자하고 가로 열고 언제 출판됐죠? 2016년에. 자, 여기까지 가고요. 이거 출판사가 어디죠? 우리 대학 출판문화원. 그럼 출판사 쓰고 이곳 어디가 있죠? 서울에 있죠? 서울 땡땡. 이렇게 쓰시는 것이 표준 출처 표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논문 쓰실 때는요. 논문 제목 쓰시고요. 그 다음에 논문 저자 쓰시고요. 그 논문에 그 퍼블리시된 연도를 가로 속에다 넣으시고 그 논문이 포함된 학술지 이름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학술지 이름, 쉼표, 10권 1호, 몇 권 몇 호, 쉼표, 이게 페이지예요. 그리고 점 하면 대한민국 누구든지 이 형태로 표기하시면 다 찾습니다. 그래서 요 표기 방법을 준수해 주시면 글 잘 깔끔하게 잘 쓰셨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10분 하려고 했더니 조금 더 시간이 길어졌네요.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체로 돌릴 수밖에 없었고 출석 대체 과제물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다 보니 모든 과목이 전부 다 과제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로드가 걸리실 것 같아서 출석 대체 과제물을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좋은 점수 또 좋은 그런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까? 제가 과제물을 낸 의도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그리고 평가를 할 때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훨씬 과제물 작성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노력 대비 성과가 나오는 점수 나오는 것도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지 않으실까 그런 도움을 드리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코로나 사태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게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